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식강 중개계약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중개계약을 맺잖아요.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보실까요? 이게 건축물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A라는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중개해달라고, 이거 팔고 싶으면 중개해달라고 의뢰를 맡기죠. 그러면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중개계약 종류가 5가지 정도 되거든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법에서는 2가지를 배워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이 전속 중개계약을 배웁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하고 이렇게 전속 중개 계약. 이게 2가지 계약 종류를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트가 지금 여기서 배울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일반 중개 계약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일반 중개 계약. 의의는 뭐냐면 일반 중개 계약이란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 계공에게 의뢰를 하고 이들 계공 중 가장 먼저 중개를 완성시킨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형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물건을 맡길 때는 여러분들 아파트 있잖아요. 팔려고 내놓을 때 A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의뢰를 맡길 수 있고 B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맡길 수도 있고 C 개업공인 중개사에게 맡길 수 있거든요. 여러 군데 의뢰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의 중개계약이 일반 중개계약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 작성 요청 그랬죠.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필요한 경우에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우리나라는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거의 다 구두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요청에 관한 규정은 의무 규정이다. 요청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랬고요. 또 2번 개공과 의뢰인 간의 일반 중개계약을 맺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의뢰인은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중개 계약을 A 개업공인 중개사하고 맺었더라도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일반 중개 계약서는 여러분들이 몇 부 정도 작성할 것 같아요? 2부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하나 주고 둘 간은 계약이니까 개공이 보통 우리는 계약서를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 중개 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구체적으로 보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당해 개공이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업무 처리 상황 보고 의무도 없다. 이것은 다 전속에서 나옵니다요. 정보 공개 의무랄지 업무 처리 상황 보고는 전속 중개계약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반 중개계약에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 있어요. 이거 간혹가다 시험에 출제가 돼요. 뭐 자주는 안 나오는데 뭐 2, 3년에 한 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뭐냐? 이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가 있어요. 중개된 위치 및 규모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래 예정 가격이 있습니다. 이 거래 예정 가격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관련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의뢰인의 준수혈상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입니다. 4가지가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해서 정한 중개 보수 규정, 그리고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할 사항. 이것이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러 개공에게 의뢰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나와 있어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나왔죠. 핵심 알아두셔야 되고, 표준 서식을 정하여 개공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서식은 시행규칙에 마련되어 있어요.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다. 이 말은 법정 서식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것이 법에 정한 서식이 있다. 근데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에 정한 서식은 있어요. 일반 중개계에서 우리 법에 규정된 서식이 있는데 시행규칙에가 들어있잖아요. 서식은 있는데 그 서식을 반드시 안 써도 돼요. 계약서를 안 써도 되지만 쓰기로 합의를 했더라도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 노트에 써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일반 중개에서는 법정 서식은 있지만 반드시 그 서식을 안 써도 된다. 다른 서식을 써도 관계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도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3개월이 원칙. 자, 합의하면 그 기간에 따른다. 즉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면 4개월 약정할 수도 있고 뭐 5개월 약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우선합니다. 이게 우선하고 일단 없으면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것은 전속중개계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이런 건 똑같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